총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목요일, 정부가 2023년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를 빼면 역대 최대입니다. 결산 발표는 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하도록 정해놨지만 10일이 공휴일이라며 하루 넘겨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적자를 냈는데도 정부는 빚내지 않고 역대급으로 돈을 아껴 썼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정부가 돈을 아껴 썼다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난 걸까요? 세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상보다 56조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수출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4조 원이 줄었고 소득세는 16조 원, 부가가치세도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늦추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종부세도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돈을 아껴 썼다고 자랑하는 정부. 그러는 사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민간 소비는 이 가운데 0.9%포인트를 기여한 반면 정부 소비가 기여한 건 고작 0.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정부 소비는 복지, 교육, 치안 같은 곳에 쓰는 국가 예산인데 이걸 너무 적게 썼다는 뜻입니다. 재정 지출 역사를 보면은 항상 민간 소비가 줄어들 때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를 했어요. 금융위기 때 안 좋아지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2003년 카드 대란 때 민간 소비가 위축되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민간 소비가 위축되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는 이례적으로 유례 없이 민간 소비가 나빠지는데 정부 지출이 오히려 민간 소비보다 더 낮게 민간 소비를 밑에서 잡아 끌어당겼다고요. 정부가 빚을 내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가계빚은 1,886조 원을 돌파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정부들은 재정을 써서 민간을 일단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식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금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재정도 안 쓴다. 그러면 결국 민간이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총선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대통령은 그때도 건전 재정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 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위기입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부, 국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일본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제도적인 측면도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